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의 유자영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바로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초대 손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고 또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분이죠.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장미아 선생님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니까 이미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교를 믿는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BBS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법우님들께 감사를 항상 드려요. 어디 가나 제가 나오면 아우성 같은 소리를 쳐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요. 인생 살아가는데 뭐 있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 버리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사랑하는 가수 장미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거의 매일 네.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장 선생을 뵙습니다. 아, 네, 아침에 네, 보시는 거. 그렇죠. 그러다가 실물을 뵈니까 네. 더 고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저를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욕심을 네.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짜증이 막 쌓여서 옛날에는 백화점 가서 조물건을 꼭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샀잖아요. 네. 그럼 밤새고 맨날 며칠을 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말아요. 네. 그럼 지금은 딱 가서 봐. 아, 참 멋있다. 에이, 잠깐 빌려 쓰다 가는 건데 뭐 딴 옷 입어도 되지. 이러고 돌았습니다. 그만큼 마음 내려놓으느라고 네. 고생은 좀 많이 했지만 네. 굉장히 편하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네, 그러시군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네. 가까이서 뵈니까 아주 평온해 보이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 불교계의 큰 상인 포교대상 원력상을 네, 받으셨고 네, 네, 네. 또 불자대상도 네, 받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네, 그렇습니까? 네.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이 부처님의 불교라는 가르침을 거죠. 네. 실천하고 계시는데 네. 그 봉사단체인 아름다운 손길 네네. 여전히 잘 하고 계시죠? 예, 제가 18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초에도 바자회에서 남은 돈 가지고 이제 11월 14일 날 제가 남양주시에서 노인들을 한 300~400명 모시고 아, 그래요? 공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네. 선물도 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또 합니다. 네. 네. 18년 동안 이런 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봉사활동 자체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안 쉽죠. 예, 더욱이 NGO를 단체를. 이끄는다는 것은 그렇죠. 더 어려운 일로 돈이 생각이 모자라죠. 됩니다. 아, 늘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돈이 모자라면 제가 좀 잘 벌을 때는 그냥 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지만 네. 정말 모자라서 이 노래하는 동생들 차비도 못 줄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어느 스폰서를 찾아가서 예. 사실 이렇게 같이 이름을 붙일 테니까 기부 좀 얼마 해라 이렇게 해서 같이 해줄 때도 있고요. 네. 근데 그 거의가 조금 모자랄 때는 한 두세 번밖에 없었어요. 아, 거의 그래요? 다 채워주셨어요. 네. 네. 보이지 않는 손에 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바자회를 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네. 주로 하시는 활동은 어떤 활동들이죠?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저 혼자서 예. 두 가정을 8년 키웠어요. 소년소녀 가장.
키우다가 걔네들이 대학을 못 가는 바람에 네. 저도 가만히 생각을 거울을 쳐다보니까 나도 세월을 자꾸 가는데 이 노인네들을 보면은 저분들보다는 젊은 사람 쪽에 장학금 주는 게 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같이 가는데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서 이제 그 바자회를 하면서 네. 디너쇼를 하면서 네. 그 노인네들의 임플란트라든가 틀니라든가 네. 그걸 이제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도와줬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재능 기부, 뭐 식사 대접 또는 선물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죠. 예. 네. 앞으로는 이 실버들을 위한 활동이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중요하죠. 예. 저는 실버 이제 한 5년, 10년 뒤에는 아마 어린애들이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실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도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왜냐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실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2,000여 명의 이름 있는 가수나 그룹들이 갈 곳이 없어요. 무대에 쓸 것도 없고. 그리고 중견 가수와 어르신들 프로는 가요 무대라는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 다 죽었어요. 라디오도 죽고 그런 가요 프로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예. 앞으로 가요 살리기 운동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네. 피켓을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인 시위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송 편성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방송법에도 네. 그런 이 가요라든지 이렇게 꼭 살려야 될 그런 장르는 네. 좀 편성을 보장하는 그런 장치도 필요가 합니다. 좀 사실은. 해주십시오. 좀 뭐 하십니까들. 예. 18년 동안 아름다운 손길을 참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일들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제가 뭐 처음에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스폰도 별로 없으니까 저희 바자회는 100%가 다 기부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을 다 기부하세요. 그리고 NGO 단체이기 때문에 기부 영수증을 끊어줘봤자 하나 혜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기부가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5년은. 그러다가 지금은 21개 품목의 그 전부 기부들을 하십니다. 똑같은 분들이. 뭐 호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와서 굉장히 지금은 가만히 놔둬도 잘 되는 입장인데 그렇군요. 이제 그런 돈을 벌어가지고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한테 써야 되느냐를 우리가 처음에는 틀니나 임플란트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틀니를 하게 된 이유가 나라의 보장도 없고 그리고 어느 분이 제가 이렇게 복지회관을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배식을 하잖아요. 근데 딱 두 분이 맨날 그래서 묵국에다가 밥하고 무슨 뭐 나물 이렇게 여린 나물 씹기 좋은 것만 갖고 가셔요. 그래서 한 3달을 제가 보다가 불렀어요, 원장님을. 도대체 저분들은 불고기도 해드리고 다 했는데 왜 맛있는 걸 안 드시니까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바싹 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밑에 하나, 위에 둘, 뭐 위에 3개, 밑에 둘 이렇게 있으신 분 딱 2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팀이 회의를 해갖고 우리 저분 틀니를 해드리자. 네. 이래갖고 틀니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한 달 뒤에 갔어요. 근데 어느 아저씨 2분이 오더니 꼭꼭 인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는데 난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라 뭐가 감사하나 배식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러고 나는 그랬더니 눈물이 막 그성성해가지고 근데 그 순간 제가 나도 지금 말을 하니까 나도 울컥하는데 확 여기서 저도 올라오면서 틀니를 하시니까 이렇게 얼굴이 탕탕해지셔가지고 다른 사람 같죠? 한 달 만에 맞아요. 정말 몰라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그분 지금도 영등포에 계시면서 밖에도 노동하시고 주무시긴 거기서 주무시는데 그러고 나서 그 틀니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틀니를 해드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세상에 한 달 만에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살이 찌시나요? 내 여기 가슴이 울컥해갖고 그때 잘했다. 우리가 그러면 이걸
계속 하자. 네, 네. 하다가 이제 나라에서 도움이 또 있어서 요번에 임플란트로 넘어갔더니 이게 또 너무 비싸더라고. 임플란트는. 그렇죠. 우리는 해결이 네. 안 돼.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네. 원가만 네. 아니면 그냥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임플란트를 또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또 거기에 혜택을 줬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능 기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손길인데 스님 손길이 참 아름답네요. 옆에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 손이 못생겨서. 18년 전에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그때는 너무 망해가지고 제가 인생의 바닥까지 갔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솔직하고 잘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제가 무남동이 외딸이거든요. 네. 그냥 사람 믿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기도 당하고 뭐 집까지 다 날리고 뭐 아주 너무너무 힘들 과정에서 이 세상을 떠날까 말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울증 생기면서 그냥 자꾸만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파트 문을. 그때 생각을 얼뜻한 게 이것도 부처님 덕인 것 같아. 그때 왜 그 생각이 났을까 몰라요. 인큐베이터에다가 아기들을 버리고 간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그 안녕하실 때 제가 그런 데를 공연을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어쩌면 저렇게 어린애들을 갓난애를 버리고 갔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 엄마 아빠도 없고 그리고 사는 애들도 있는데 노래도 할 줄 있고 몸도 건강한데 내가 뭐 죽어야 될 일이 뭐 있나. 그리고 그때부터 창문을 닫고 전화하는 거예요. 복지회관에다가 복지관 쪽에다 네. 시청에다 이러이러한 소년소녀 가정이 없느냐. 그래갖고 거기서 쭉 훑어갖고 제가 2가정을 택해가지고 저 그때 월세방에 살았는데 무슨 간 크게 두 집씩 얻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2집을 얻어서 첫 디너쇼를 했을 때 제가 10년을 거의 방송을 안 해서 사람들이 저를 잊어버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게 조명도 별로 없고 무대 장치도 별로 안 했는데 1017명이 들어왔어요. 예.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돈으로 애들 방 500에 25만 원짜리 얻어주고 예. 제 의상 해입고 예. 그러니까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내가 좀 키워야겠다 하는 이제 예. 의미에서 아들은 외국 가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이러니까 책임감이 이제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8년을 키워서 애들이 고등학교 다 졸업했죠. 그리고 하나는 복지사로 가 있어서 여자아이 하나가 너무너무 이뻐요. 복지사가 돼갖고 제 뒷노쇼에 와가지고 저더러 고모라 하는데 고모 나 복지사 됐어요. 근데 화장 다 하고 이러고 왔는데 너무 귀엽고 그래요.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 죽는 거보다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아직 갖고 있는 이 재능을 그렇지. 써야 되겠다. 빚도 갚아야 되겠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에게 용기를 줬고 예.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예.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책임감을 갖게 되고 예. 지금까지 뛰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그 아이들한테 참 감사하죠. 네, 그 참 어려움, 어떻게 보면 생의 나락이라고도 네, 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참 절망 속에서 말이죠. 그럼요. 그 선생님이 가지신 어떤 재능으로 남을 돕는 일을 시작함으로 네, 해가지고 했어요. 오히려 선생님의 여기까지 길을 왔어요. 발견을 하셨다라는 네. 것이 굉장히 우리의 강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시는 예. 거지 말을 예. 안 해도 네가 지금 여기서 죽을 때가 아니야 임마. 네. 내 해야 될 일이 많어. 생각을 바꿔라 그러신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러시군요. 요즘은 대한민국 그룹 제1세대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참 할 일이 예. 많습니다. 대한민국 그룹 제1세대들 네.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60, 70년대에 우리나라 그룹 사운드들이 대단했습니다. 네. 뭐 검은나비, 조코스, 히식스, 히브라더스 뭐 아는 분은 아마 저희 세대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딕 패밀리 뭐 다 있잖아요. 요즘에 예. 윤도현과 그의 밴드 이렇게 예, 있듯이 그때는 그런 분들이 대단했어요. 예. 미팔군 출신이었고. 네네. 그래서 윤한기 오빠도 거기 키브라더스에 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레이디볼드라고 여성 그룹의 제 1호였고 아, 오키는 여성 그룹 제 2호였고 아, 예. 그리고 남이라는 가수가 제 3호였는데 남이는 이제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회장을 맡게 됐고 오키가 부회장을 맡게 돼서 네. 아니 부르 이웃이 따로 있습니까? 아. 보니까 바로 제 옆에 오빠들이 다 부르 이웃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무대 쓸 때가 있어요, 이 그룹이. 아. 팝이 다 죽었잖아요, 팝이. 예, 예. 그리고 전부 요즘 아이돌로 다 외국으로 예. 나가고 이러니까 팝을 좋아하던 분들은 이제는 인터넷에 듣는 것밖에 없지 그룹을 보는 이 시야가 없어요. 네, 네. 갈 데도 없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과 아 이분들을 콘서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오빠들이 또 야 미아야 우리가 지금 다 늙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콘서트를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눈물 나도록 감사하지 오빠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그러게요. 나는 오빠들에게 돈을 벌어서 한 그룹에 얼마씩 이렇게 주려고 생각했는데 오빠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럼 오빠 시작합시다. 그래갖고 11월 19일 날 네네. 우리가 그 서초동에 서초문화예술원이 네, 있어요. 네. 서초문화예술회관에 네. 거기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오시면 아마 네. 60년대, 70년대 막 예. 락 그룹 하던 그 생각들 하시면 한 20대로 돌아가실 거예요. 예, 예. 우리도 노래하고 뭐 예. 다들 나와서 예. 뭐 듣던 노래도 못 들은 그런 노래하는 가수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와요 거기. 네네. 잘하면 저기 뭐 남석훈 씨도 나와서 노래 한 곡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네, 아직 약속은 안 했는데 예. 남석훈 씨가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노래 잘 하시잖아요. 예, 그러시죠. 그리고 또 떠나신 최연 씨라고 오동립한 맞아요. 이런 분들의 그 떠나신 예. 그 아픔을 또 같이 노래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엮어서 예. 그런 무대를 한번 아마 대한민국 60년, 80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팝 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예. 같이 박수 치시고 호응해 주시면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예. 되고 또 살아가는데 뭔가가 예. 해야 되겠다라는 걸 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연습도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요. 11월 19일 네. 서초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네. 어떻게 공연 시간은 몇 시죠? 7시가 되겠습니다. 7시, 저녁 네. 7시. 그 시간에 좀 가면은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장 선생과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 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죠. 그 당시 참 우리들을 무척 흥분시켰고 그렇죠. 네. 그야말로 참 열에 들뜨게 아, 했던 그럼요. 그런 그럼요. 대스타들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설 무대조차가 없다라고 무대가 그러니까. 없어요, 무대가. 그래서 네. 기껏해야 인사 아트홀에서 네. 조그만데 거기서 그 그룹이 할 만한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한두 그룹씩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네. 뭐, 딕 패밀리, 히식스, 뭐, 돌아가면서 네, 네. 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팝을 좋아하는 몇 분들만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이 즐거운 거지, 돈 버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네. 이 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우리 장미화 선생에게 내가 공연을 하마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그 오빠들 응. 어떤 분들이신지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김홍탁 씨도 계시고 아. 그다음에 누구지 윤한기 오빠도 예, 계시고 황규현 씨라고 목이 메여 아, 예, 예. 불러봐도 이런 분도 계시고 자니리도 계시고 아, 그래요? 많이 계십니다. 아, 그런 분들이 그렇군요. 다 나와서 예, 자기 그룹의 예. 히트곡들을 부를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히식스에 섞여서 네. 돌아가신 채연 씨의 노래를 네. 좀 가슴 아프게 불러. 아, 저거 걔는 그렇군요.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예, 예. 친구였는데 장례식장도 못 가봤어요. 제가 딴 데 있어서. 예. 그런 친구였는데 그 가을비 우산속을 제가 채연 씨 대신 가을비 부를 우산속. 겁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그렇죠. 예. 저는
이름 하나하나가 네. 바로 그냥 그대로 다 오는 네. 이름들이고 그 그죠. 모습들이 예. 다 떠오르는데 참 그분들의 무대가 올 가을을 아주 화려하게 수놓겠습니다. 아,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변으로 가요. 막 이런 노래도 히트하신 분들 네. 많잖아요. 저는 꼭 가볼 것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1회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2회, 3회, 4회로 그러니까요. 계속 이어가도록 그러면 좋은 일 하면서 네, 오빠들도 네. 힘내고 그렇죠. 참 좋을 건데. 또 서울에서만 끝나지 않고 또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어가도록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기대를 네.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미아 선생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남들을 돕는 일, 뜻깊은 일, 의미 깊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를 보고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도 좀 어떤 남을 위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연락 그럼, 주세요. 예,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나요? 저 불교 방송에다 연락해도 다 알고요. 네, 네. 가수협회에다 해도 연락 다 알고요. 네. 뭐 전화번호를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다 하여튼 연락하시면 다 네. 됩니다. 우리 네. BBS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꼭 돈이라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난번 BBS에 와서 이 인터뷰도 하고 조계사에 가서 제가 나의 인생, 나의 노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어느 분이 10만 원을 내 앞으로 놓고 가시고 또 어느 분이 불러서 가니까 100만 원을 봉투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10만 원을 요번 11월 14일 노인들 우리 바자회에서 그 노인들 도와줄 때 거기다 보태서 쓸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께 고맙습니다. 네. 아유,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재작년에 데뷔 50주년 앨범을 내셨던가요? 50주년. 50주년이죠. 그 50주년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주로 신곡이었나요? 신곡 하나에다가 네. 그 보통 때 나왔던 그 CD에 나왔던 앨범 중에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좀 넣었어요. 한창 활동하실 때는 그야말로 라디오만 틀면은 장미아 선생님 그렇죠.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들을 수가 나이지. 있었습니다. 그때 가수로서의 인기 참 대단하셨어요. 그랬다고 그러대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벌써 다 잊으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참 대단한 그 우리 장미아 선생의 명성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 전 세대인데. 정신없이 뛰어다녀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셨겠죠. 예, 저는 팬으로서 그 선생님을 라디오를 그때 주로 라디오를 우리 동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예, TV가 그때, 적었으니까. 예,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같은 팬은 늙은 팬이죠. 아니요, 근데 그런 팬들이 더 필요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인생의 대화가 되잖아요. 네.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20대 애들한테 우리 아들한테도 뭐 얘기하면 아유 엄마 됐어 잔소리를 알잖아요. 네. 다 잔소리를 압니다. 근데 네가 내 예. 나이가 돼봐라. 예.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한테 네가 내 나이가 돼봐 엄마 너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지지배가 예. 이러고 예. 그러셨는데 예. 이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 장가 가봐라 이렇게 돼.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도 20대 30대를 이해할 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미아 선생은 어려서부터 꿈이 가수였나요? 네. 그럼 언제 내가 가수의 재능이 있다라는 노래의 재능이 있다는 그래서 거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꼭 지루한 시간 되면 저더러 노래하래요. 그래서 노래하고 마당에 교단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늦게 나오시면 꼭 저를 불러다가 거기서 노래를 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마당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래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5학년 때 그 어디 방송국에 예. 어린이 노래자랑에 나가서 고마우신 선생님을 불러갖고 예. 3등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선생님 결혼식에 가서도 담임 선생님 결혼식에 가서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 가수가 돼야 되겠다. 예. 그리고 내 이름은 장미화로 줘야 되겠다. 왜 장미화를 했냐면요, 제가 왜 나이가 보았네 들에 핀 장미화 이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 다음에 가수 되면 장미화라고 부를 거야. 이제 이랬거든요. 장미화시군요. 그러다가 결국은 장미화로 예. 제가 KBS 탑싱어 대회에서 예. 대상 받아갖고 예.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요즘 아이들처럼 다 순서 밟아서 예. 가수가 됐지 그냥 중간에 네. 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네. 가수가 되고 나서 참 내가 행복하다 하고 느꼈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무대에서 서서 정말 앵콜을 해도 받고 그냥 뭐 난리 났을 때 뭐 심지어는 뛰어 올라오고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었을 때 그때 예.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나한테는 행복하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예. 돈도 모르고 그래서 예. 노래가 좋아서 예. 막 부를 때 그 많은 객석 반응이 그때가 나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싶어요. 네. 그 인생이라는 것이 참 늘 잘 되고 승승장구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고 우리 장 선생도 인생의 굴곡이 상당히 크셨던 걸로 아는데 너무 많죠. 네. 지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다 부처님이 고행시키신 것 같아. 네. 부러져서 팔목이 부러져서 이거 붙일 때도 그런 아픔을 느껴봐라. 그러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 또 뜨거운 물에 뒤어가고 막 이렇게 부풀어서 병원 다닐 때도 그때 느끼잖아요. 아우 이 뒤인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화상 입은 사람 그 안에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돈을 뭐 이렇게 없어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예. 돈을 왕창 다 잃고 정말 10,000원 갖고 다닐 때 그때 돈 없이 사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마음 아프다 이런 걸 다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고행은 자기 스스로 몸소 자빠지고 엎어지고 뭐 어떻게 하면서 이게 고행을 해가면서 반성하고 느끼고 또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힘들 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한 힘이 되어준 존재, 그것이 역시 부처님의 힘이었습니까? 그럼 네. 저는 생활불교를 주로 하는데 네. 법구경을 딱 붙여놔요. 그래갖고 매일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넘기면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네. 뭐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밖에 남지 아니하니 그 미움을 내 자신이 털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녹수는 화살을 닦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녹이 쓸어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일 닦거라.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반성하고 매일 이거 하라는 말씀 이런 거.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이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다 빌려 쓰다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목심을 부리고 집에 있는 그때부터 이제 집에 있는 거를 하나씩 둘씩 이쁜 애들 보면은 풀어주고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뭘 주면 또 와요 그만큼 그렇죠. 김치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논아줬잖아요. 네. 좀 이따 무슨 김치가 또 와요. 냉장고가 모자라서 못 들어가고 뭐 쉬잖아요 요즘 같은 예, 때는 예. 그것만 너도 나도 불러다가 다 논아줘.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들어오고 어느 날 아니 아무도 안 주고 가만 놔둬봐야지. 그랬더니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거 이상하죠? 예.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고 다 상하고 그러니까 예. 할 수 없이 논아주게 돼 있어. 예. 나중에는 이제 음식까지 만들어 그걸 가지고. 왜냐면 나 혼자 못 먹으니까 음식을 막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그걸 논아줘. 예. 그렇게 해서 또 논아줘요. 예. 그러면 좀 이따 또 생각지도 않은 게 들어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내 걸 자꾸 내려놓으니까 뭘 자꾸 더 살으라고 예. 네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싶어서 예. 뭘 자꾸 보내시는 것 같다 예. 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내 스스로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았나 보다. 예. 그래갖고 자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누구를 줄 때 누가 또 지금 뭐 보내면 어떡하지 냉장고가 꽉 찼는데 이제 막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럼 아니다 달라 분명히 옵니다. 그래요. 요즘 같은 때는 뭐가 뭐 야채가 어떻게 됐니 뭐 수박이 어떻게 됐니 수박 한 덩어리만 하면 냉장고가 못 들어가요. 요즘 수박이 왜 그럴까요? 요게 아마 10분의 1쪽 먹고는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나눠주는 것도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차에 싣고 다니면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요. 예. 그거 참 신비로운 것이 말이죠. 네. 말씀처럼 비우면은 채워져요. 그거 이상하죠. 이상해요. 뭐 이상한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 채워주는 거는 그만큼 너에게 할 일이 많으니까 예. 열심히 주어진 삶에
좋은 일을 많이 해라라고 예. 그러시는 거구나라고 예. 생각하고 예. 어떤 뭐 기계라든가 뭐 물건 이렇게 밥솥이 있는데 또 뭐 선물 들어 다 싸놨다 바자에 다 내보내거든요. 저 옷도 그냥 한 200~300개씩 나가요. 제 옷이요. 네, 추려서. 네. 그러면 1년 안에 그게 또 꽉 또 채워져요. 그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네, 그럽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세계가 있죠. 우리 장미아 선생은 또 효녀로도 유명하신데 아유. 그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딸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막상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또 임종을 못 지키셨다는 말도 들었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님이 참 병이 많으세요. 30년을 편찮으신데, 처음에는 짜장면 배달하는 총각한테 걸어가시다가 머리를 다치셨대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때는 보험이 없어갖고, 그 짜장면 나르는 애가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가 거기서 10원도 안 받고 엄마 돈으로 이제 다 수술하시고 하셨대나 봐요. 그러고 나서 심장 판막 생기고 위에 이상이 생기고 천식이 생기시면서 막판에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유, 그 시간이 30년이 걸렸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 어머니 자신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제가 그래도 그나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뒤치다거리가 된 거지. 사실 제가 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머니 벌써 가셨겠죠. 그러게요. 그래도 83세에 가셨는데 췌장암으로 떠나셨는데 그 췌장암 앓으실 때 제가 정말 힘들 때거든요. 예. 너무너무 힘들 때 아들 유학 보내서 보내야 되지, 빚 갚아야 되지, 그 다음에 어머니 모셔야 되지, 집은 월세방에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아이들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미국서 어느 절에서 이제 만불을 주겠다고 예.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만 불을 받거든요. 그때 가면 비즈니스에 숙식에 해서 2만 불을 받는데 만 불이 어디예요? 그때 급해 죽겠는데. 네. 그래서 그거 받으러 가서 공연하러 간 사이에 9.11 테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이 뉴욕에서 나는 바람에 내가 그쪽에 LA 일을 하고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디너쇼를 하자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디너쇼 표를 다 팔았는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너쇼 표를 다 돌려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려니까 진짜 그러게. 뒤로 자빠져도 이 코가 깨진다고 진짜 안 되려니까 그러대요. 그러니까 차가 막혀서 비행기가 뉴욕에서 LA를 갔다가 LA에서 캐나다에서 서울로 들어가는데 5일 걸려요. 그럼 우리 어머니 장례식은 끝나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임종도 못 보고 그냥 장례식도 못 보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호주에서 긴급 SOS 해서 우리 아들이 달려가서 마지막 발인하는 날 새벽 도착해서 발인을 하고 저는 이제 한참 있다가 또 들어갔죠. 들어가서 해결하고. 예.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법장 대종사께서 네. 힘이 돼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법장 스님께서 저를 제가 원래 관음행이라고 어느 스님이 지어주셨는데 네. 이제 관음행을 그만하고 해탈성으로 바꿔라. 그리고 스님의 해탈성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꼭 오빠같이 아빠같이 선생님같이 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49제 하라고 돈을 200만 원씩 보내주시고 그리고 3일 장례식 하는데도 우리 선제 스님이 다 모셔가지고 3일 기도해드리라고 해주시고 맨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장 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날 저는 잠을 안 자고 YTN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치카치카만 하고 세수만 하고 서울대학병원 간 사람이에요. 제가 가서 스님 마지막 발만 보고 그리고 조계사로 가서 엉엉 울다가 왔는데 예. 난 정말 그 스님은 저한테 지금 영원히 남지 않는 스님이세요. 예. 저에게 아주 바른 말도 많이 가르쳐. 제가 예. 스님 난 아주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스님이 죽어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라고 얼마나 섭섭해요? 뭔가 화두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한테 배운 것도 많고
지금도 잊지 않고 항상 어, 답답하고 가슴 아프면 스님 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예. 제 49대 가니까 무지개가 동그랗게 떠가지고 하늘에 스님 서 계시더라고. 우리 다 그거 사진 찍었을걸요? 그래요. 제 조계사에 가서 49제 지내는데 진짜 동그란 달덩이 무지개가 떴어요. 예. 그 위에 딱 스님 한 분이 쫙 올라가시는데 이거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 거는? 그런 게 참 신비로운 현상이죠. 그죠? 예. 그거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 믿질 않아요. 장에서 보신 광경 아니에요? 근데 제 직접 봤어요, 저. 예. 어머머머머머머 그러고. 예. 우리 생애에 참 경험하기 힘든 예, 그런 예, 그런 게 순간이죠. 꼭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아슬아슬할 때 와서 도와주세요. 관세음 보살이 되시나 봐. 예. 꼭 그래요. 그래서 네. 이분이 관세음 보살인가 보다 그러고 항상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네. 지금까지 갚아가면서 살죠. 예. 너무 고맙고. 네. 네. 부처님 신세를 많이 지셨습니다. 정말 많이 네. 줬어요. 그리고- 누구 10,000원 네. 길에 가다가 돈이 없어갖고 걸어서 이제 남양주에서 구리까지 걸어가려면 어마어마한데 예. 옛날에 쓰던 버릇이 있어갖고 할머니가 계속 나랑 같이 걷길래 아니 왜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아들네 집에 돈 좀 타러 갔더니 문장구가 없어서 걸어가는 거래. 그래가지고 내가 아우 할머니 다리 아프시겠다 그러면서 돈 10,000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돈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남에 있는 애한테 데리러 오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날 그 누구 결혼식이었어요. 예. 근데 빈 얼굴이라도 가서 보이려고 돈은 없더래. 뭐 부주금은 못 내도 얼굴이라도 가 보여야겠다. 그리고 그냥 철판을 깔고 가는 도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딱 갔는데 어느 아는 오빠가 봉투에다가 뭘 딱 이렇게 쥐어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 그 10,000원을 드렸는데 100만 원이 생겼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보시아 하시면 예. 그 보시아는 돈에 몇 배, 몇천 배가 예.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다른 걸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망공의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제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을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들어오고 예. 방송도 참 없었는데 어떤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나누어 하다 보니까 예. 방송이 지금 막 정말 계속적으로 예. 지금 들어와주고 예. 그리고 방송 나가면 예. 그 시청률도 올라가고 예. 시청률 안 올라가면 저 안 써요. 그렇게. 시청률이 올라가 계속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비우시고 예. 망공회 가입 좀 하세요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시구나. 자기네 식구들 강아지까지 했대잖아요. 어떤 애는. 저 그래. 우리 강아지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도 진짜 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 강아지도 해야 되겠다. 그랬다니까 제가 조계사에서 강의하다가. 예. 우리 장미화 선생이 그렇게 참 잘 사셨기 때문에 또 좋은 마음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가피를 받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를 버리고 사니까요. 네. 불교와의 첫 인연은 언제였습니까? 어머니 따라 다닌 불교는 어. 사실 불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가갖고 부처님 저 있잖아요. 장미화 가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비는 불교였고 제가 19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어마어마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9월 달에. 그때 제가 지금도 허리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그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때 제가 불교를 진심으로 믿게 된 이유가 입원을 해서 있는데, 어느 학생이 책을 이만큼 엮어가지고 갖다 놓고 건강하세요 했는데, 처음에 맨 위에 있었던 게 법고경이었어요. 네. 근데 그 책을 딱 달라 그래갖고 목에다 쇠를 달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딱딱한데 누워갖고 쇠 달고 이렇게 있는데 법구경을 받아갖고 이렇게 읽으니까 어머 세상에 진작에 내가 이거를 받았더라면 좀 살아가는데 조심 좀 하고 살았을 텐데 이제 이게 나한테 왔구나 싶어갖고 그때부터 제가 법구경을 매일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이걸 지켜야지 내일은 이걸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주 가시는 절은 있으세요?
네, 제가 홍연암을 자주 갑니다. 네. 왜냐하면 홍연암은 이쁘기도 하지만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오는 길에 하여튼 뭐가 돼요. 땅도 팔리고 집도 팔리고 오다 보면 방송국에서 BBS에서 어디 출연하라고 전화도 오고 이상하게 그러대요. 예. 뭐 그래서만 꼭 가는 게 아니라 속이 답답하면 드라이브도 할 겸 그래서 예. 홍연암을 갔다가 그 철썩거리는 바다 보고 오면은 그렇게 속이 시원해요. 예. 참 좋죠. 많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 절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어디 지방 가면은 저는 꼭 그 근처에 절을 한 번씩 꼭 들어가서 그냥 삼배만 하고 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장 선생님께서는 내가 불자라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는 네. 어느 때예요? 내가 불자라서 참 행복하다 할 때는 법당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부처님을 보긴 보지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예. 그 형상을 보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만히 앉아서 나를 생각해. 자아를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왔구나. 참 부처님 덕분에 뭐 이런 얘기를 혼자 머릿속으로 다 하고 나오면 속이 무지무지하게 편해요. 네. 그러시죠.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예. 아무도 없는 데서. 예. 앞으로 우리 장미아 선생님께서는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너무 어떤 많아갖고. 발언을 가지고 계시죠? 글쎄 부처님이 이 일을 시키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NGO 단체를 지금 18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요만큼 보이다가 나중에 이만큼 보여요. 근데 저 혼자로서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게. 예. 근데 내가 숨을 쉬는 순간까지는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이제 사단법인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재정경제부에 지금까지 제가 포트폴리오가 18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정말 사단법인은 나눔으로서 진짜 봉사로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사단법인인데 맞아요. 그렇게 해온 나는 NGO로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좀 힘이 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정부에 재정경제부의 인정까지만 받으면 제가 조금만 더 큰 손이 돼서 실버타운을 하나 짓고 싶어요. 네. 그리고 실버타운을 지어가지고 65세서부터 마당 쓰는 것부터 막 시킬 거예요. 나무 자르는 것서부터. 서울대학교를 나왔든 연세대학교를 나왔든 상관없어. 그 사람이 왔을 때는 마음 자세가 나도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왔을 때는 월급은 그 나가야 되는 건 평균 월급이 있잖아요. 네. 월급은 다 들이대. 서울대학교 상관없이 의시되지 마라 이거죠. 예. 그 상관없이 일만 열심히 해주시면 그 마음이 곧 베푸는 봉사가 아니겠어요? 나눔이고. 그런 사람들 모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거기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주무실 때도 놀고 우리가 재능기부도 해서 즐거운 자리도 좀 만들어 드려서 놀다가 갈 수 있는 이런 실버타운이 하나 만들고 떠나고 싶은 이게 예.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만들 때까지 부처님께서 절 좀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아니 꼭 보호해 주시겠는데요. 그 실브들이 모여서 가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가는 그럼요. 그런 실브타운을 그럼요. 만드실 꿈을 가지고 네. 계십니다. 오늘 장미화 선생의 그 꿈과 인생과 예술과 노래와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BBS 우리 불교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공덕주들이 많이들 모이셨는데 어떠한 아프고 괴로운 사연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보시하시는 만큼의 그 100배 이상의 어떤 좋은 일로 꼭 오신다는 거 제가 경험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 우리 공덕주님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법우님들, 우리 BBS를 많이 좀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야 이 BBS 매체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체가 커져야 불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자꾸 없어져가는 우리 불교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많은 보시 기대하겠습니다. 네, 장미화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뜻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고맙습니다.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매일 아침 TV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도 네네. 자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신심과 열정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우리 시대의 보살이시죠. 가수 장미화 선생을 만났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 봉사의 향기 그리고 노래의 향기가 우리 스튜디오에 가득 찼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쌓는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행복이 넘치게 되고 다음 세계에는 스스로 빛나는 천신이 된다. 누구 말씀일까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많이 나눌수록 행복해진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장선생과 들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도 더 많이 나누고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